네. 오늘 영화는요, 익스트랙션입니다. 네, 익스트랙션.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누구누구 가문의 누구다라고 할 때도 익스트랙션을 쓰나 봐요. 그리고 추적할 때 거기서 이제 축출하는 거 있잖아요. 적출하거나 축출한다는 의미로 익스트랙션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 자체가 이제 누군가가 납치가 돼요. 납치된 사람을 이렇게 축출해 오는 거, 그를 빼내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익스트랙션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자면은 어저께는 이제 저희 대표님이 루소 형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믿고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들어요. 잘 그런 스타일이에요. 비판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되게 긍정적이어가지고 그냥 되게 좋게만 생각하고.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방송하려고 했더니 안소니와 조 루소가 제작자인 거예요. 조 루소가 각본을 썼어요. 감독은 그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루소 형제고요. 우리 루소 형제는 아시다시피 키가 좀 약간 크신 분 있죠. 저는 원래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희끗희끗 머리 이렇게 키가 그 옆에 계신 분보다 작은 분이 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안소니 루소고요. 안경 낀 분이 안소니 루소고 형입니다. 1970년생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 루소가 1971년생이에요. 원래가 안소니 루소 그리고 조 루소가 같이 각본을 쓴다든지 프로듀싱을 같이 하고 또 제작도 하거나 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영화 중에 되게 유명한 영화, 그 영화가 뭐냐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예요. 미국이 되게 예전부터 슈퍼 히어로들을 되게 좀 뭔가 우상이라기보다는 그 국민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만화나 혹은 영화를 통해서 계속 세기가 흘러가면서도 그 캐릭터들과 같이 자라는 그런 어떤 문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또 한 명의 작가가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작가들이 같이 쓰는데,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 뭐 영화 산업까지 하고 있는 DC와 마블이 있는데, 마블에는 이제 뭐 우리가 되게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뭐 여기도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라든지 뭐 토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물들이 그 히어로로 존재하고 있는 그 마블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루소 형제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솔저 감독을 하면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원래 이 이전에 히어로물들은 되게 엔딩이 굉장히 밝게 처리가 되고 끝에는 좀 다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다크나이트를 시작으로 뭔가 이렇게 빌런이라든지, 그러니까 히어로물 중에서도 히어로만 급부상하는 게 아니라 빌런에게도 그 히어로만큼의 어떤 그런 애정이 가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커라는 인물이 다크나이트를 통해서 했는데, 히어로물 중에 다크나이트를 이길 수 있는 작품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사벽이라고 막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루소 형제가 만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다크나이트에 견줄 만한 히어로 작품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되게 비교가 많이 돼요. 다크나이트나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 다크나이트예요. 히어로물 중에 최고의 그 영화로 선택하는 거는. 그래서 제2인자. 제2인자지만 하여튼 두 번째 영화지만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다크나이트 이후에 그런 어떤 영화계에 그리고 히어로로 만드는 그런 영화 액션계에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크나이트는 그 고담시티를 중심으로, 마치 거기가 뉴욕을 배경으로 한 고담시티 안에 자경단, 그러니까 많은 좀
뭐 그 안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둠의 세력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되게 문란하고 누군가는 일어나서 그 정말 사회에 어둡고 막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압하고 그들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경찰이어야 되는데 경찰이 그런 조직과 손을 잡는다든지 그런 암흑의 세계와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그럴까요? 근데 어쨌든 그 암흑의 세력하고 맞닿아 있는데 자경단. 그러니까 배트맨이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가 나타나서 스스로 이제 경찰이 아닌 그리고 법 밖에 있는 그 자경단으로서의 배트맨이 나타나서 그 범죄를 소탕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갑자기 조커라는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다크나이트를 설명하고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다크나이트에서 어쨌든 그 존재들이 조커가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악당은 굉장히 악당으로 그려졌는데 그 악당한테 어떤 매력을 찾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혐오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볼 때 되게 범죄를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거나 그를 좀 연민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여튼 생기지 않았는데 이 다크나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 빌런의 그런 역할이 커지면서 왜 악당이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 그가 왜 그렇게 그 사회에서 그런 존재가 됐는지를 설명하진 않지만 영화에 막 나타나는 그리고 너와 내가 너 배트맨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너는 법 밖에 있고 나도 법 밖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똑같이 너는 그 배트맨 가진 거 뭐라 그러죠? 그 가면으로 너가 네 얼굴을 하지만 나도 내 얼굴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나도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크나이트 안에는 이걸 머리에 쓰는 거를 가면이라고 그러진 않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못 붙이겠는 거랑 안에 그 조커 얼굴을 하고 이렇게 화장을 한 사람이 그거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막 비춰줘요. 너와 나는 별반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막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제 그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의 그 자아 정체성,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저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이렇게 혼란스러움에 빠지다가 나중에 그건 아니야. 정의라는 게 있지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배트맨이 그런 의식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그 조커랑의 대결에 맞서는 그런 영화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예전에 우리가 만화라고 보던 것 그리고 영화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장르가 갑자기 현실 세계와 맞닿아져서 마치 우리의 세계를 그리는 것 같이 그리고 내가 마치 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화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우리한테 되게 마음에 다가오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막 이랬던 게 히어로물이지만 그랬던 게 다크나이트거든요. 근데 이 다크나이트를 이길 수 있는 영화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나오면서 히어로물들이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루소 형제가 계속해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와 그 뒤에 이제 뭐 어벤져스 영화들을 마블 시리즈들을 뭐 인피니티 워도 만들었고 그리고 엔드 게임도 만들고 또 앤트맨도 만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 높은 수준으로 이제 히어로물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루소 형제가 만든 영화들이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래 우리 루소 형제가 되게 처음부터 유명했던 그런 감독은 아니었어요. 그 2002년에 웰컴 투 콜리누드라는 코미디 범죄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유미 앤 듀프리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뭐 LSTD 디벨롭먼트도 만들었는데 9.15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이 10점 만점에 9.15로 줬으니까 이거는 괜찮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만큼 되게 유명한 영화들을 만들거나 그런 감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원으로 미국 코미디 이것도 드라마 시리즈인데, 드라마 시리즈로 유명해진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못 말리는 패밀리, 이거 폭스사에서 론 하워드가 총 감독으로 있었고, 근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작업을 우리 루소 형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걸로 에미상도 수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되게 유명한 감독이 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저예산 코미디 영화들을 하는 그런 감독이었는데, 이들이 갑자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2014년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딱 시작으로 그 영화를 딱 맡았는데, 그 전에 뭐 어떤 특별한 영화들을 만든 감독은 아니잖아요. 드라마 감독으로서 이제 좀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감독이었는데, 갑자기 그 감독을 마블 그 어벤져스 팀에서 이렇게 오게 하면서 엄청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코미디물을 만들다 보니까 액션씬을 그렇게 잘할지 몰랐는데, 이 액션씬이 그 전에 히어로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액션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 루소 형제가. 그래서 그게 되게 유명해진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어로라든지 그 빌런이라든지 이런 캐릭터 구성을 되게 잘하고, 묘사를 너무 영화에서 되게 잘 해냈고, 그리고 액션이나 스토리 라인이 되게 그 각본을 쓰잖아요, 루소 형제가. 그래서 그게 되게 영화 안에서 큰 그 매력을 발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런 부분에서 우리 이 루소 형제가 되게 두각을 나타내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익스트랙션을 보면서, 아 진짜 루소 형제야 이러면서 봤는데, 사실 루소 형제가 이걸 감독한 건 아니었고요. 각본을 조 루소가 썼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익스트랙션의 진짜 감독은 샘 하그레이브입니다. 되게 잘생기시지 않았어요? 되게 깜짝 놀랐는데, 샘 하그레이브 맞죠? 샘 하그레이브. 이름이 되게 어려우셔요. 그냥 샘이라고. 우리 샘 감독님은 스턴트맨 출신이세요. 액션 배우 출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모그래피를 조사를 하니까 뭐 코난 암흑시대에 조연으로 출연하셨고요. 아토믹 블론드에도 조연으로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2012년 뭐 이때쯤 2014년 이때쯤에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조연으로 활동하시는, 그래서 배우같이 생기셨어요. 되게 잘생기셨죠. 네, 그런 뭔가 얼굴에서 그런 캐릭터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조연으로 활동하시다가 감동으로 처음 입봉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감동으로 처음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자기가 스턴트맨으로 또 혹은 뭐 그 액션 배우로 활동을 하는데, 야 내가 하면 이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런 씬들 내가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제작자가 그럼 네가 해봐.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할게요 하고 마치 하면서 진짜 잘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또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잘 못한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세마 그레이브가 만든 이 익스트랙션은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진짜. 근데 왜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요 11호 있잖아요. 11호에서 이런 액션 장면들을 뭔가 지도하는 건 아니지만 참여했어요. 이 액션팀에서 같이 일했었고요. 헝거게임에서도 같이 액션팀에서 일했고, 그리고 수어사이드 스쿼드, 여기서도 액션팀에서 같이 담당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특수부대 전랑2라는 아시아에서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저는 몰랐는데 액션 영화 중에 되게 유명한 영화인가 봐요. 그래서 액션 영화 중에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 있잖아요. 1위, 2위 뭐 몇 위로 이렇게 매기면은 헝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니까 56인가? 그러니까 헝거 게임이 56이고 아까 봤었던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80 몇이었어요. 액션 영화로 분류됐을 때 이 영화가 액션을 정말 잘 만들었냐 요런 거를 또 매긴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55위예요. 이 특수부대 전랑2가 아시아 영화 흥행 역대 1위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무술 씬이나 액션 씬들을 전체 감독한 사람이 샘 하그레이브였어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대단한 실력자였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이런 무술 감독님이세요. 여기서 무술 감독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술 감독님이 영화 감독으로 처음 영화를 만들었는데 엄청 그 영화가 액션들이 그냥 제가 예를 들자면 뭐 다른 액션들도 11화에서도 액션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액션의 그런 액션을 이 영화 안에 다 녹여냈다고 생각되는 그런 액션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액션이 통쾌해요. 그래서 샘 하그레이브 이 감독이 만든 영화가 익스트랙션입니다.